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문이 아닌 질병의 문, 질문을 닫으러 출동한 울산대학교 병원 UUH 헌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헌터스 게이트를 열고 여러분을 안내할 진행자 탱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헌터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앉아서 얘기를 좀 나누어 봤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수님의 배국 같은 피부에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눈을 이렇게 부시게 뜨고 있습니다. 너무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울산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정태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쪽에 큰 렌즈가 우리 오늘 교수님을 예. 원샷으로 해주시는 카메라예요. 네. 저 카메라 보시고 어떤 진료 과목을 맡고 계시는 누구신지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 울산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정태흠입니다. 정태흠, 네. 흠 교수님. 오늘 정태흠 교수님과 함께 혼란스러운 질병의 문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 주제를 받고 저는 조금 설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 제가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뭐 저 혼자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진화의학으로 풀어보는 비만의 이유입니다. 비만.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한 80%, 90%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네. 살 빼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할까? 뭐 약간 이런 고민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조금씩은 다 있을 거로 생각이.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좀 보면 비만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진화의학. 네. 말이 좀 생소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이게? 예. 우리 이제 비만에 대한 거는 이제 어디 자료도 많고 영상도 많고 그래서 뭐 많이 이렇게 기회가 있었었고 말씀드릴 기회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진화의학이라는 이제 새로운 학문이 생긴 지가 한 5, 6년 정도 그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기는 학문인데 이 프리즘 안경을 통해 가지고 관점을 통해서 이제 비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풀어보고 이게 이제 요즘 제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요. 진화의학도 좀 소개를 드리고 진화의학하고 비만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오늘 주인공은 진화의학이네요. 오늘 전 주인공이 그렇죠. 비만인 줄 알고 오늘 막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막 보따리를 이만큼 들고 왔는데 일단 우리 교수님께서 들고 오신 내용을 한번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비만 관련으로도 뭐 진화의학 관련으로도 뭐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우리 지금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교수님께서 나중에 또 이렇게 답변해 주실 그럼요. 예정이시죠? 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비만, 진화의학으로 풀어보는 비만. 교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를 좀 보면서 저희 한번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가보시죠. 네. 선생님 첫 번째 그림부터 너무 제 사진을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제 사진 아닌가요, 이거? 안경만 끼면 많이 닮았는데. 네, 이거 안경만 끼워놓으면 완전 제 사진인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두 분 머리에 이렇게 뭐가 붙었죠?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질병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유방암, 대장암,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지방간 제가 다 보겠습니다. 담당 질환, 월경 이상, 골관절염, 통풍, 수면무호흡증. 아마 이거 보고 계신 분도 이렇게 이거 내가 이거 해당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저도 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의 경계선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미 통풍 겪었고요. 29세 때 왔어요. 되게 빨리 왔었어요. AST 지수가 조금 이제 40 이상씩 조금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술도 줄이고 뭐 밥도 좀 줄여보고 뭐 이렇게 운동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비만과 연계되거든요.
조금 자세히 보면요, 이제 제가 위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네. 특히 여기 유방암, 대장암,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질환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표가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마도 1등부터 10등까지 네. 이게 제일 흔한 원인인 거죠. 보시면 1등이 암입니다. 암, 그다음 심장질환, 뭐 뇌혈관 질환, 그다음 당뇨, 고혈압. 우리 지금 금방 언급했던 네. 내용이죠. 네네. 네, 그래서 비만은 뭐 일단 질병을 일으키고 그 질병이 사망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폭탄이 맞죠. 네. 대략 좀 많게는 결국 이제 수명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뭐 통계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비만이 있는 분들이 수명이 한 10년 가까이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면 오래 살라 그러면 그렇죠. 비만은 최소한 없어야 되겠다. 비만은 없어야겠다. 없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저한테 말씀을 저한테 말씀을 없어야 네. 합니다. 비만은 여러분. 네. 자, 이제 비만 이제 제가 잠깐 몇 가지 말씀드렸고 이제 네. 제가 진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네,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말씀해 주시죠. 예, 진화 이야기 제가 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대략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학문의 모양을 갖춰진 게요. 시작한 건 물론 이제 그 다윈부터 했으니까 벌써 오래됐지만 다윈 그렇죠. 네. 진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그래프처럼 의학과 진화 생물학이 겹쳐진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의학이 뭐 못하는 게 없죠 요즘.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못 푸는 문제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30여 년 전에 보니까 진화 생물학의 그 지식을 우리가 지금 못 푸는 문제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켜 보니까 아주 명쾌하게 풀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자꾸 연구를 하고 살을 붙이고 하다가 이제 진화 이야기라는 이런 학문이 태어나게 된 거죠. 궁금합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진화의학의 이제 관점으로 아까 제가 안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네, 스펙트럼을 네. 가지고 모든 질병을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간이 왜 병에 걸리느냐를 진화적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한 6가지 정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새로운 환경과의 부조화인데 오늘 사실은 이제 비만과 관련돼서 제가 드릴 내용의 제일 핵심 부분입니다. 제일 많기도 하고요. 네. 말 그대로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수렵 채집 시기 생활을 하던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던 그 환경하고 지금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하고 그 사람과 현대인과 과거의 사람과 현대의 이 환경과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스매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조화. 이게 이제 상당한 많은 거의 뭐 줄잡아서 50개 이상의 질병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공진화인데 진화라는 것도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진화가 사람만 진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바이러스도 진화하고 네. 박테리아도 진화를 하고. 그렇죠. 비근한 예로 그 코로나가 그렇죠. 바이러스잖아요. 저도 방금 그게 딱 그렇죠. 떠올랐어요. 예. 진화했잖아요.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사람의 그 면역이 서로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거죠. 네. 싸워서 사람이 이기면 건강한 거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기면 코로나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이제 처음에 막 코로나에 몰려가 있다가 네. 무기를 하나 만들잖아요. 네. 백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내 가지고 그 이제 면역을 만든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물리치니까 병에도 안 걸리고 아픈 사람도 살고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런데 네. 또 바이러스도 또 자기가 또 이 백신에도 그렇죠. 듣는 한번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졌다고 거기서 물러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또 그래서 이제 이기려고 다 달라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바이러스하고 음. 인간과 같이 진화를 한다. 공생관계, 그래서 공생관계. 인간이 이기면 건강하고 인간이 질 때
나타나는 게 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주로 이제 네. 감염 질환 얘기 많이 그렇죠, 접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다음 세 번째 제약은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진화라는 게 이제 인간이 뭐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다고 우리가 보통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진화를 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진화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있죠. 제일 비교한 예로 우리가 식도하고 기도가 이렇게 교차를 하거든요. 네, 네. 예.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누가 정말 잘 설계를 해서 만들었으면 그렇게 교차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지금 침을 삼키면서 한번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이게 같이 안 되는데요? 안 되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게 같이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같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음식이 넘어갈 때의 이쪽 모습과 그렇지, 예. 말할 때 모습과 그렇죠. 숨 쉴 때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 기찻길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뭐가 바뀌던데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문이 닫혔다 열었다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주 비효율적인 거죠. 아예 그렇죠. 그 할 필요가 없도록 길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따로 만들거나 네. 아니면 한쪽으로 가도 다 문제 없이 그렇죠. 설계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설계사의 절충이라는 거는 이제 진화를 하게 되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게 두발 걷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사족 보행을 하다가 이렇게 서게 되면서 일단 머리 위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시야가 넓어지고 일단 손을 쓸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장점이 있고 애기도 받을 수 있고 데리고 물건을 나눌 수도 있고 네. 그런 큰 아주 장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허리가 중력에 의해서 자꾸 눌려지다 그렇죠. 보니까. 예, 원래 네 군데로 이렇게 지탱하던 게 두 군데로 지탱하니까 네. 허리 하중이 가고 그래서 요통이 그렇게 많은 거죠. 네. 요통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죠? 네. 그런 걸 이제 설계사 질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번식을 위한 건강의 희생 이건 이제 남녀의 그러니까 수컷 암컷과의 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수컷의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짝짓기를 하는 게 지상 최대의 목표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는 우리 번식과 그저 생존과 번식이 진화의 가장 선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번식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희생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흔한 예로 우리 전 세계의 남녀 수명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오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없습니다. 들었습니다. 제로 빵입니다. 통계를 어디서 봤어요? 예, 저는. 네. 없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면 남자들이 좀 약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이유인즉슨 남자들은 이제 짝짓기 경쟁에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보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미숙한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방어기 전은 조금 얘기가 다른 건데 우리가 열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열이 우리가 열이 나면은 뭐 어때요? 뭐 춥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몸살기 막 오고.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해열제도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열이 그러면 열이 왜 나느냐를 보니까 열이 우리 몸을 면역을 증가시키는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처음 시작한 거는 우리 도마뱀 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마뱀이 이렇게 변온 동물이잖아요. 네. 몸이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체온이 바뀝니다. 네. 도마뱀이 감염이 되면은 애들이 이 햇빛 쪽으로 갑니다. 가서 지 몸의 온도를 덮이는 거죠. 그래서 덮여가지고 불을 털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또 실험한다고 못 가게 만든 거예요. 못 가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감염이 됐는데 지 체온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반복적인 실험을 하면서 이게 열이 지금 혹시 면역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열은 그 미열을 얘기를 하는 거죠. 미열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올린다. 반대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한다. 이게 결론인 거죠. 결론이 났나요? 네. 그렇게 된다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열 나면 무조건 그 해열제를 처방을 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게 맞냔 말이야. 맞냐? 그죠?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꼭 뭐 진화 이야기 아니더라도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돼서 애들도 전에는 뭐 열만 나면 무조건 해열제 처방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 위열이고 그래요? 잘 놀면 그냥 두고 오. 어른들은 또 더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열이 난 이게 몸에 신체에서 열이 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건 뭔가 외부에서의 어떤 세균 감염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맞아요.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적혈구, 백혈구들이 막 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맞아요. 몸에 열이 난다라고 맞아요. 저는 예.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맞아요. 예. 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기전을 설명을 한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럼 열이 도대체 열이 왜 나냐? 열이 나면 괴로운데 맞죠. 왜 열이 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몸을 지키는 굉장히 큰 무기더라. 그래서 열이 나는 이 우리의 특징이 계속 진화가 되는 거 유전이 되었고 없어지지 않고 그런 거죠. 도마뱀 연구에서 큰 걸 발견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뭐 심지어는 요즘은 뭐 중환자실 환자들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온이 낮은 사람하고 높은 사람하고 사망률이 어떠냐 이런 연구들도 있고 연구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오히려 체온이 낮은 사람들이 사망률이 더 높았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는 새벽에 항상 사우나를 가거든요. 가서 15분, 20분 항상 땀을 거기서 흘리고 몸에 체온을 올리고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네. 그게 건강에 도움이 그렇게 된다라고 거기에 적혀는 있는데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 네. 들으니까 조금 상관관계가 있는 네. 건가 말이 송하네요. 그것도 다시 잘 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건 감염이 됐을 때의 상황이고 아. 예.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거기 하면 이제 아무리 열이 올라가면 네. 이렇게 대사도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도 많고 그렇죠. 땀도 많이 나고 땀 많이 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아직 젊으셔서 괜찮으시겠지만 네. 연세 드신 분 같으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도 될 수 있고 예.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하더라도 좀 줄이도록 예, 하겠습니다. 짧게 좀 짧게 줄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자 비만. 비만이 이제 새로운 환경과의 부조화. 이게 비만을 설명하는 가장 아주 제일 좋은 그런 틀이 되겠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수렵 채집. 네. 이죠. 선사인 느낌이 네. 나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현대 누리죠. 예.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사실은 유전적으로는 수만 년 전에 이 원시인이나 지금 우리 현대인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환경은 뭐 우리가 눈으로 봐도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환경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리면 이상하죠. 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진만 봐도 그렇죠.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이제 조금 제가 이래 말로 조금 더 따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예, 부조화의 내용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수렵 채집 활동을 하던 시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 우리 몸이. 네. 근데 이게 현대에 와서는 너무나 바뀐 이 현대에 맞지 않다 부조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 진화는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 일어나는 반면에 물리적인 환경은 너무 많이 빨리 달라지는 일어나요. 거죠. 예. 그래서 이 진화가 물리적인 환경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몸이. 그래서 부조화가 생긴다는 거고요. 이 기본 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만성 질환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만을 포함해서요.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새로운 환경과의 부조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이런 현대 환경에서 우리가 비만에 그렇게 취약할까? 도대체 어떤 부조화가 좀 있나를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거죠. 들어가 보면 또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이 부조화의 구체적인 내용. 약간 1번이 저한테 제일 큰 그렇죠,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옛날 그 수렵 채집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있었는데, 혹은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있는 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에너지 불균형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때에 비해서 훨씬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고 그렇죠. 뭐 제일 큰 원인이겠죠. 제일 큰 네. 원인이죠. 두 번째가 그러면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옛날에 수렵 채집인들이 먹던 음식하고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거. 그다음에 이제 수면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예.
게 또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지금 연구 단계에 있긴 한데 이제 아기들 태아나 그 유아기, 영유아기 때 이때 환경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만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아, 그래서 모유 수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정상 부만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아기 때 뭐 항생제를 혹시 썼나 안 썼나에 따라 가지고 얘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비만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영향을 주더란 말이죠. 심지어는 성인이 된 다음에도 네. 자기가 이때 어릴 때 노출됐던 거에 따라 가지고 네. 비만이 성인 비만 가지고도 연결이 된다. 이런 연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할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위의 영양 환경하고 위에 이제 요 환경하고 조금 다른 네. 태아기하고 소아기 때 영양 환경 그때 얘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혹은 태어났을 때 충분히 좋은 환경이었느냐, 충분히 먹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비만을 일으키기도 하고 안 일으키기도 하고. 네. 그래서 크게 요 5가지죠. 네. 이게 다는 물론 아니지만서도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네. 이런 많이 먹고 적게 움직였던 게 옛날에는 없었던 거죠. 네, 그죠? 저는 음식물도 완전히 달라졌고 네. 수면도 지금 같은 게 없잖아요. 네. 네. 모유 수유 분만 뭐 이렇게 제왕절개 분만 항생제 이게 뭐 수렵 체질 때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전혀 지금 그렇죠. 몸이 적응을 못한 상태에서 맞아요. 이게 노출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제가 보니까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기 이게 제일 와닿긴 한데 수면과 생체 리듬의 부조화 이런 거 보면 지금 그 해가 떠 있을 시간 그리고 해가 져 있는 밤 시간 해가 떠 있을 때 움직이고 해가 졌을 때는 자야 되고 그렇지. 요렇게 이제 네. 생체 리듬을 맞춰야 되는데 네, 그렇죠. 저희 지금 현대 사회 어떻습니까? 야근, 뭐 2교대, 3교대, 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생체 시계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바꿔버린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맞습니다. 얘기가 3번인 것 맞습니다. 같고요. 예.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하나씩 한번 볼게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에너지 불균형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예, 뭐 저한테 제일 이두 적합한-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 뭐 어느 게 자기 사진 같습니까? 제가 오른쪽에 있는 게 제 사진이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제 사진은 맞는데 전 앞에 이렇게 업무 도구를 놓고 먹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음식만 먹기 때문에 저는. 예. 왼쪽 이 멋있잖아요. 네, 왼쪽 예, 보시네요. 지금 그러니까 1900년대 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원주민이랍니다. 이분들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100년 정도. 100년밖에 안 됐네요. 2대 정도 그렇죠. 사람의 그 네. 라이프 스타일로 지금 2대 정도 지냈어요. 한 30년 치면 이제 한 3대 네, 그 네. 정도 됐겠는데 어때요? 이분들의 그 활동량 일단 이분 지금 우리의 활동량 너무 다르겠죠. 달라졌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고 네. 적게 움직이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을 이렇게 좀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공이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이제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수렵 체집인 이 양반들 이분들의 하루 칼로리 소모량 그다음에 농부 농부는 이제 그야말로 그냥 그렇죠. 기계식 농부가 아닌 네, 그걸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사무직 근로자 네. 이제 하루 이제 칼로리를 대충 계산을 한 거고요. 음, 이게 뭐 딱 맞아 떨어지는 않습니다. 평균이겠죠. 뭐, 네.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수치는 막 평균. 그렇게 중요한 건 네. 아닙니다만 네. 여기 계산을 해보면 수렵 체중 1.8, 농부가 1.78, 1.8이니까 요 사이쯤 되죠. 네. 사무직은 작지 않습니까? 현저히 자, 낮네요. 그래서 어때요? 수렵 체집이라고 농부하고는 대충 좀 비슷한 그렇죠. 것 같다. 네네. 예. 그래서 다시 말해 수렵 체집인하고 우리의 지금 말고 우리가 한 50년 전이나 그 기계화되기 전에 이 농부들의 활동량이 비싸다 이렇게 보는 네.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작잖아요. 네. 그럼 결국 어때요? 우리가 농부가 아닌 다음에서는 칼로리는 남을 수밖에 없겠죠. 남아 돌죠. 예. 남아 돌죠 저희. 그 이제 농부가 지금 우리나라의 농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긴 많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적용되는 그 예. 기계식 농부가 아니니까 그렇게 치면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한 4%좀 된답니다. 근데 50년 전에는 얼마나 됐을까요?
50년 전에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한 50%안 그래요. 될까요? 맞아요. 네. 40%에서 50% 되고 네, 네. 100년 전에는 얼마나 됐을까요? 100% 아니었을까요? 약 그게- 80% 정도 돼요. 어,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이제 내가 뭘 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움직여 써야 그렇죠. 되죠. 그때 농사를 먹기 그러니까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때는. 그 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그 시제에 물론 50년 전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 에너지 소모량은 그만큼 작다. 그래서 너무 활동량 자체에서만 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음식물 특성의 변화인데 먹는 음식이 달라졌다. 아우, 그때 좀 맛있는 고민이 땡기시죠?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예, 네. 그 지금 요즘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제 탄수화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요 위에는 밀가루. 요거림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요것들이 특징이 일단 열량이 높은 겁니다. 네. 칼로리가 높다. 맛있어요. 네, 네, 맛있어서 맛있죠. 막 먹기가 그냥 설설 넘어가죠. 네, 네. 그러니까 먹기가 쉬우니까 빨리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만감을 느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요. 네. 그런데 빨리 먹으니까 포만감 느끼기 전에 다 먹어버리는 거죠. 느끼기 전에 뭐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잉 섭취할 수밖에 없고 체중이 증가하고. 숟가락으로 한참 있다가 이제 배가 부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고 후회는 하지만 그때 이미 네. 때가 늦었죠. 늦으리, 그렇죠.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에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이런 음식물들, 특히나 이제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물들이 그게 체중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수면 얘기입니다. 아까 근데 제가 이제- 했던 얘기가 네, 적혀 있네요. 바로 그래요. 네, 네. 네. 그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기에 우리가 옛날 수렵 체집이라고 비교해서는 요새 사람들이 너무 수면 시간이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네, 했는데 막상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그 수렵 채집이라는 거, 그 수렵 채집은 우리 옛날에 그 조상들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네. 현대의 수렵 채집이 있잖아요. 지금 아마존,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그렇죠. 아직도 지금도 어디선가 지구촌에 어디선가 있죠. 그렇죠. 네. 예, 그건 원시 부족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해보니. 연구를 해서 우리 그 수렵 채집이 몇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네. 그걸 유추해 보는 겁니다. 그게 물론 사실은 다릅니다. 네, 네. 지금 수렵 채집이 그때 그 사람들하고 영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근접할 그렇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추측은 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이제 수렵 채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대부분의 수렵 채집이 이미 문명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전 사람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네, 우리가 네. 이걸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진화적으로 우리가 그 수렵 채집인 그 시기를 보면 낮에는 그때는 뭐 불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낮에는 그냥 일할 수밖에 해가 없고 떠 있을 때. 해가 떠 있을 때 그렇죠. 해가 네. 떠 있을 때 일하고 일하고 먹고. 해가 지면 자고 자고 뭐 네. 자면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자고 그렇죠. 안 먹고 네. 해 뜨면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이게 이제 우리 몸에 그 생체 시계가 있다 그래요. 네. 이 생체 시계가 주로 이제 햇빛 그 일조량에 양에 따라서 이게 작동을 합니다. 네. 거기 딱 맞춰 가지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거죠. 그렇죠.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게 그렇죠. 저 환경이죠. 그래서 뭐 처음에 불이 켜지고 밤에도 우리 뭐 폰 보고 텔레비 보고 TV 보고 밤에 또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해요. 잠들기 전에 계속 스마트폰 봐야 되고. 예. 좀 보시는 편입니까, 교수님? 저는 잘 안 보죠. 안 보려고 애를 쓰죠. 보신다는 얘기 말씀을. 예. 그렇죠. 보긴 교대 보는데 근무도 제가 있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자분들한테 그냥 저녁 드시면 폰은 그냥 충전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예, 그 교대 근무 중요합니다. 네. 저희 병원에도 교대 근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저희 여기 일단 3교대. 그렇죠. 삼교대 하시는 분들 많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불규칙한 수면, 그래서 수면 부족한 분들이 또 많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체 시계가 이제 교란이 되는 겁니다. 이 자야 되는데 불이 켜져 있으니까 깨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배가 더 이게 이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뒤집어지면 생체 시계가 교란이 되면서 리듬이 교란이 되면서 배가 더 고프고 더 고열량 그 달달한 땡기고. 기름기 있고 이런 것들이 더 땡기게 되고 네. 그 야식, 과식 하게 되고 살이 찌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살이 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제가 그 영유아기 이게 지금 때. 아직 연구 단계에 있긴 한데 그런 것 같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험 이제 연구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네. 100명 정도 저희가 1000명 정도 음. 형제를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네. 형제 중에서 왜 누구 형은 엄마 젖 먹고 자고 뭐 동생은 우유 먹고 우유 자고 이럴 먹고, 수 있잖아요. 근데 형제니까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비슷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쌍으로 해서 한 500쌍 정도를 만들어서 얘들 한 중학교 입학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문몽이를 한번 달아본 겁니다. 달아보니까 확실히 모유를 얘네들이 이제 적게 나가더라. 이게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물론 뭐 그러면 모유 먹으면 6kg가 적단 말이야.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 그렇게 이 연구에서 그렇게 나왔던 얘기고, 그러면 이게 왜 이렇지를 이제 설명을 하기를 아마도 이 모유에 이제 뭐가 있다. 모유를 먹는 그 모유 안에 있는 그 성분에 우리가 무슨 장점이 있겠다. 네네. 이제 올리고당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올리고당이 우리 장내 세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장내 세균에 우리가 영향을 줘서 그렇게 체중이 잘 안 찌게 하는 장내 세균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모유 수유를 하는 애들이 비만이 잘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장내 세균하고 관련되는데요. 이제 분만 방식이죠. 요즘 제왕절개 많이 하는데 제왕절개 하는 애들이 살이 더 찌는 거야.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근데 이제 인과관계는 해보니까 확정되지 않으면 그렇죠. 어떻게? 이제 이거 인과관계라는 게 이제 전후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소화가 얘가 체중이 많이 나간단 말이야. 많이 나가는데 얘가 딱 돌아보니까 얘가 제왕절개를 했어. 네. 그러면 이게 제왕절개 때문에 그런가를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그래서 말고도 인과관계는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런데 아마도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이게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인과관계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는 연구들이 쌓이면 결론이 나겠죠.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를 물론 요즘 너무 어릴 때 썼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뭐 항생제 내성 때문에 네. 조심을 하고 하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항생제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항생제 쓴 거하고 또 비만하고 관련이 있다. 네. 그래서 해보니까 역시 관련이 이제 조금 유의하지만 막 그래도 확정적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어렵다 그런 거예요. 그런 단계다. 또 재밌는 게 이제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그 동물들 있잖아요. 소. 네. 소한테 이제 항생제를 쓰는 거거든요. 네. 쓰게 되면은 살이 찌는 거야. 소한테.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 항생제가 장내 세균에 작용을 해가지고 살이 찌게 하는 그런 게 이제 그게 힌트가 된 거죠. 그럼 사람도 그래서 이제 이미 노출된 일부러 이제 항생제를 쓸 수는 없는 거고 썼는 애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전후 관계가 확실하지 않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태아기 때, 그리고 소화기 갓난쟁이 때에 얘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인이 돼서 비만이 되기도 하고 뭐 혈압이 높기도 하고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알게 된 배경이 2차 세계대전.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네덜란드의 한 지역에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기근이 있었답니다. 고립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었고 거기 고립됐을 때 그때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태어났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추적을 해보니까 그때 이 시기에 그 기근을 겪었던 개들이 성인이 되니까 당뇨도 더 생기고 혈압도 높고 살도 더 찌고 이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막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대표적인 것만 써놓은 거고 그런 반복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관련이 많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사실 제가 어떻게 하셨죠? 아무래도 이제 주제를 이걸 들고 오셨으니 요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전 그 6.25 전쟁에 노출된 그 주제를 해서 지금 논문을 쓰고 계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저희가 한번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결과는 아마 올해 내로는 네, 알겠습니다. 네덜란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이제 Chinese famine 그래가지고 중국에 아주 그 기근이 한 3년 동안 59년, 60, 61년 그 마오쩌둥
네네. 그분이 이제 집권하고 있을 그 시기에 오. 뭐 정치적인 이유, 뭐 환경적인 뭐 날씨 이런 거 네. 겹쳐가지고 그때 무려 한 3천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태어났거나 그 시기에 갓난쟁이였던 사람들이 지금 60년이니까 네. 지금 몇 년이에요? 거의 한 40, 50, 40. 이제 한 60, 네, 70 그 정도 되지 된 것 않습니까? 같습니다. 나이가? 예. 그 사람들한테 당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이 중국 대기근과 관련되는 성인 비만이나 당뇨, 혈압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네. 거의 한 300편 정도 되더라고요. 와. 중국인 원체 인구가 많으니까 영향도 큰 거죠. 참 이게 이제 예.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원체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이가 50이면 네. 50살인 사람 몇 명쯤 돼요? 대략 1,000만 네. 명에서 1,500만 명 정도 된다. 그 정도. 예. 한 나이에. 네. 그러니까 대상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만약 확정이 된다면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검진도 좀 일찍 한다든지 좀 자주 한다든지 네, 네. 예, 그런 어떤 수적 관찰을 좀. 보건 정책에도 하셔야 반영할 수 있고 네, 네. 그 굉장히 영향이 큰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거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40분 동안 그래서 저희가 비만을 들었네요. 아이고 아니, 너무 제가 재밌어가지고 시간을 원래 너무 저희가 한 끌었습니다. 25분 정도 되면 제가 끊는데 아이고 제가 그냥 쏠랑 빠져가지고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그 풍요로운 환경에 맞추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네. 지금 현대 사회에 너무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고열량의 음식 그리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낮밤이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갓난쟁이들이 영양 결핍에 노출이 되고 이런 등등의 문제로 그게 이제 비만하고 관계가 된다. 이게 꼭 옛날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뭐 가자 이런데 네. 제가 가자. 그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가자에 보면 그냥 피골이 상접한 애들이 많아요. 그때 지금도 아마 지금 전쟁 중인 나라에서는 네. 그런 게 발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비만 진화의학 관점으로 보면 비만하고 관련이 많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우리 오래된 생물학적 특성 그러니까 우리 비만 그 수렵 채집인의 그때 그 몸 그게 지금 현대 상경과에 너무나 맞아떨어지지 않는 조화가 되지 않아서 이게 이제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 떠오른 생각인데요. 수렵 채집인의 생활로 지금 당장 다시 돌아간다면 예. 어떨까요? 예. 지금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다 수렵 채집인으로 돌아간다면 이 예. 질병을 어느 정도 발병률을 낮출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상상을- 단순한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단순한 생각이면 충분히 할 만한 생각이죠. 네. 근데 이제 내용을 뭐 짐작도 하시겠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 혹시 구석기 다이어트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구석기 다이어트라 그래서 저희 수렵 채집인들의 생활, 그 네. 사람들이 먹던 걸 지금 우리가 먹으면 살이 빠질까? 그때는 근데 불이 없어가지고 익혀 먹지 않고 이래서 아마 저희랑 안 맞을 텐데 음식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수렵 그때 먹었을 법한 음식들, 네. 그러니까 고기, 생선, 뭐 그렇죠. 이런 거, 뭐 달걀 이런 거 있지 아,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생각났습니다. 그런 건 채소 이런 건 있었을 거고, 네, 열매 네. 이런 건 있었을 거고, 풀. 근데 안 되는 거는 술 이런 건 없었을 거고, 술 없었을 거고 피자 없었을 피자 거고 없었을 햄버거 거고, 없었을 햄버거 거고 없었을 뭐 거고. 그런 거. 그때는 쌀도 없었죠. 쌀도 농사 짓기 없었고. 전이니까 네. 쌀도 없고 보리도 없고 콩도 없고 뭐 옥수수도 없었을 우유도 거고. 없었을 거고 네. 소를 안 키웠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다 배제한 거를 이제 그게 구석기 네. 다이어트군요. 그래서 이게 구석기 다이어트가 한 20년, 15년에서 20년 전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그게 결과가 어떤가요? 좀? 결과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어요. 약간의 신락 같은 희망이 좀 있는데. 괜찮았는데 이제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면 사실 구석기 다이어트라는 게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구석기 시대에 저기 북극에도 살았을 거고 네. 그 열대지방에도 아프리카 살았을 거고 따라서 먹은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사실. 네, 사실. 그래서 하나로 딱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일단 그게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힌트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연에서 자연 식품들을 좀 비중을 늘리면은 비만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꼭 뭐 우유를 안 먹으면 뭐 곡식을 안 먹으면 그러면 그게 그렇죠. 비만에 도움이 되나?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쭉 나눠봤는데 그 사이에 저희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아, 일단 제가 한번 보고 지금 굉장히 좀 길게 달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검진에서 혈당과 혈압이 모두 경계 수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라서 비만과 관련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고도 비만이면 당뇨나 고혈압 위험이 많이 높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체중 감량을 하면 수치가 좋아질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고도 비만이면 당뇨나 고혈압 위험이 많이 높아지나요? 라고 네. 해주셨어요. 네, 이거 네. 거의 가정의학과에 아주 특화된 질문인데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 네. 예,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아마도 이제 검진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시니까 이때까지는 아마 진단을 안 받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므로 고도 비만 저 부분을 해결을 네. 하시면 충분히 당뇨나 고혈압은 위험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미 당뇨나 고혈압이 시작된 분들도 분도 뭐 식이나 운동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호전시키면 약물을 줄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아주 약을 좀 가볍게 쓰는 분 같으면 그렇습니다. 아예 약에 그냥 맞아요. 졸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산 증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한 6년 됐나요? 6년 전에 이제 그 당화혈색소가 이제 10일 그 글루코스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혈당 네, 공복 혈당. 예, 공복 혈당이 거의 200이 넘어가는 아이고.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때. 심각했네요. 근데 이제 너무 젊다 보니까 한 30대 초반이었는데 너무 젊다 보니까 이게 인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은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네. 뭐 아직 뭐 팔팔한데 뭐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있다가 예. 그래도 해볼까 운동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했었던 게 그때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너무 많이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먹고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 약을 그대로 집에 그냥 놔둬놓고 그냥 이제 식이 운동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아까 이제 방송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살을 이제 한 40kg 정도 이렇게 쭉 한 2년 동안 감량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2년 뒤에 다시 그 병원을 가서 네. 검사를 했는데 아예 정상 수치가 나왔고, 예, 당화혈색소나 뭐 그런 공복 혈당이 정상 수치가 나왔고, 그 뭐라 그러죠? 그 HLD, LD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DL, 예, HDL, 그런 것도 좀 안 좋았었는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도 이렇게 또 바뀌어 있는 그런 결과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초기라고 하시면 충분히 식이요법과 그 생활 습관만으로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 체중을 그 감량한 걸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때 내려갔다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뭐 야식 메이트가 생기면서 예. 결혼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저희가 신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 10한 4, 5kg 정도 다시 올라오게 된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면은 약간 좀 제 얼굴이 크잖아요. 지금 이제 뭐 오늘 뭐 이제 강의 내용도 그렇다시피 좀 덜 먹고 운동도 좀 많이 하고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게 말이 쉽지. 네, 맞아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자, 또 다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요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마운자로 사용 후에 기름기가 낀 변을 보는데 괜찮은 건가요? 라고 주셨어요. 변을 보는데, 네, 저 아마 직접 기름기 있는 변을 본다. 지금 제가 그냥 얕은 지식으로 봤을 때 기름기 있는 변이 나오는 거는 췌장 쪽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가요? 예. 지금 말씀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특별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 마운자로의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부작용에는 기름기 있는 변은 뭐 거의 없죠. 그래서 조금 아마 참 지켜보시죠. 지금
오늘 이제 그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주사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은데 교수님,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주사 제제와 먹는 식욕 억제제 둘 중에 어떤 게 장기 사용에 안전한가요? 네. 고민을 많이 하는. 그 장기 사용에는 아무 주사제가 낫죠. 이거는 마운자로가 조금 낫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이제 근데 지금 먹는 약도 용량을 아주 작게 써서 쓰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너무 고용량을 길게 쓰는 게 문제고. 그렇군요. 지금 마운자로 얘기가 또 있는데요. 마운자로가 당뇨약이라던데 당뇨가 없어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그렇죠. 하세요? 예, 비만에 해당이 네. 되니까요. 마운자로는 뭐, 당뇨 없이도 사용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현생을 살면서 뭐 많은 지인들한테 들어보지만 이 마운자로 약이 당뇨약에서 이렇게 파생된 약인데 살 빠지는 약이다라고 너무 좋은 어떤 광고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살 빠지는 약이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계셔서 나도 별 그 비만 지수도 안 높은 사람인데 나도 빼야 된다 하면서 처방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걸 네. 제가 봤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그 기준이 돼야지 이제 약을 처방을 하고 처음에 약 들어왔을 때 좀 남발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겠죠. 뭐 당할 색소가 6 이상이 넘어간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기준은 네. 있어야겠죠. 지금은 이제 위고비를 네. 이제 그 약을 이름을 바꾸고 해서 그 당뇨 치료제로 해서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지금 요즘 뭐 많이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배만 계속 살이 붙네요. 미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미칩니다. 예. 배만 살이 붙습니다. 두 저도. 가지인데요. 배는 배가 그 지방이 많습니다. 원래 배가 그래서 배가 눈에 잘 띄는 거죠. 아,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은 또 살이 빠져도 배는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딴 데는 빠지고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배가 원래 살이 많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활동량에 조금 그리고 활동량이 좀 적으시면 아무래도 배에 살이 많이 가죠. 먹은 만큼 운동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뭐 하나 이제 마무리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예. 이제 제가 이제 쭉 들어보셨겠지만 뭐 비만 진화약이 무슨 비만을 새로운 무슨 그 새로운 치료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는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우리가 비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들어보시는 게 어때요? 좀 그렇죠. 어쩌면 비만 안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는 비만이 좀 취약한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을 일단 하시고 그리고 비만한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게 저 사람 개인의 어떤 뭐 게으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호르몬의 노예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러면 그냥 뭐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렇지 그건 않죠. 아니죠. 네. 최대한 우리가 좀 건강한 그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작지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작지만 환경을 만들어서 건강하지 않은 선택은 좀 불편하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사놓는 거 네. 내가 뭐 냉장고 문 열면 안에 뭐 바로 잔뜩 이렇게, 들으시면 네. 그거 쉽잖아요. 네. 근데 비 오고 나면 그래도 살락으로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귀찮죠. 물론 요새 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하는 또, 것도 있긴 예, 뭐 하지만 배달됩니다, 또. 예, 그렇지만 그 이해해요. 네, 이해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뭐 밖에 나가 사오는 거예요. 그거 뭐 아, 뭐 저녁 그것까지는 또 안 뭐, 귀찮아하신 분들 그런 계세요. 분들 특히 네. 많이 나가는 맞습니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네, 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작은 이제 환경 변화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 특히 또 비만 치료에 성공을 하더라도 나중에 요요가 훨씬 적게 오고. 네. 좋습니다. 아, 오늘 주제 우리 진화의학의 그 기반한 우리 비만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좀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하는 엔딩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엔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의 문을 닫아라. UUH 헌터스. 감사합니다.